빨간색 딸기, 연두색 샤인머스켓, 보라색 블루베리 이런 알록달록한 과일에 설탕 시럽을 뿌려서 굳힌 간식인 탕후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입 베어 묵으면 바삭하는 소리가 나면서 입안에 달콤함이 퍼지는 탕후루. 그런데 문제는 먹을 때는 맛있지만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해법이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수정입니다. 예, 이 탕후루가 또 문제네요. 탕후루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과일에 달콤한 설탕이 이렇게 있는 제품이라서 예. 일단은 그냥 제대로 버려지더라도 그 벌레가 많이 꼬이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꼬치에 끼워서 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꼬치에 있다 보니 이 꼬치가 사실은 또 이렇게 재활용도 잘 어렵지만 또 이렇게 수거를 하고 이랬을 때 되게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버려지지 않고 거리에 이제 너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무단 투기 버려지기 때문에 아주 그 문제를 2배 이상 증폭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는데 탕후루 꼬치하고 종이컵 같은 경우엔 재활용이 안 됩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때 이제 재활용을 하려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깨끗한 상태로 분리배출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종이컵에 이제 그런 그 방금 말씀드린 달콤한 이런 시럽들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겠죠. 네네. 그다음에 꼬치 같은 그런 뭐 작은 거라든 그게 이제 나무든 플라스틱인 간에 작은 거는 이제 가면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방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게 이제 묻어 있으니까 오염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데 그걸 또 제거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예. 제가 뭐 그 장담이 아니라 볼 때는 거의 99%가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뭐 종이컵에 있는 거 설탕 다 빼가지고 뭐 다 이렇게 그 세제로 씻어가지고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 정도로 이제 또 우리가 또 씻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걸 또 씻기 위해서 막 그런 많은 물이나 세제를 투입한다는 건 환경적으로 플러스염이 절대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더 오염시킬 것 같은 그러니까. 걱정이 드네.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면 이 탕후루 시럽 청소하는 것도 정말 좀 번거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탕후루가 노이젠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좀 끈적끈적한 게 떨어져서 우리가 청소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뭐 이렇게 그냥 휴지로 치우도록 하더라도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고, 그럼 우리가 요즘 많이 쓴다는 그 물티슈 같은 거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젤리 같은 거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또 그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쉽게 약간 발로 밟아서 끈적했는데 기분 나빠. 또 다른 데 옮기게 되면 이게 더 많이 번지니까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 정말 더 힘든 게 사실이죠. 네, 그걸 뭐 일일이 세제를 닦을 수도 없고 그래도 신발에 묻어서 또 계속 밟고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싶은데 저는 또 걱정이 이게 꼬치 자체가 뾰족해가지고 이거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손에 찔리거나 이렇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사실은 저희가 버리는 것 중에서 좀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출하실 때 이제 원칙이 좀 휴지 같은 걸로 둘러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감소해서 버리게 돼 있는데 꼬치 같은 거 사실은 보시면 막 크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우리 치우시는 분들은 이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휙휙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저희 말 다칠 우려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꼬치 같은 거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걸 치우시고 수거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 저희도 한 번씩 항상 하진 않지만 조사를 해보면 이게 한 번씩은 그것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보통 종량제 봉투나 이런 거 쓰면 다 뚫고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뚫고 나오죠. 그 탕후루 시럽 때문에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벌이 많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요즘은 탕후루 시럽이 달콤한 맛 때문에 벌레가 너무 많이 꼬이기도 하고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스갯소리로 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할 정도로 함부로 벌레가 많이 꼬여서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진짜로 이게 벌레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기도 한데 실제 탕후루 시럽 이런 달콤한 맛 때문에 벌레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올 정도로 좀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탕후루 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탕후루 가게에 요 이제 그 쓰레기를 반납하는 이런 캠페인도 있다 하던데 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그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곳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탕후루 같은 경우도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되게 좋긴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탕후루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네.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탕후루 가게에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가 사실은 그렇게 반납된 탕후루에 있는 종이컵이라든지 꼬치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문제까지 겹쳐서 저는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잘 안 될 거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그 일회용컵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 탕후루뿐만 아니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회용컵 그 반납하는 제도, 보증금을 도입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허지부지 됨이 많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탕후루라는 이게 특정한 그것을 가게에 반납하는 것도 되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잘 안 될 거라고 좀 이상하지만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회수를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그것도 또한 좀 걱정이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탕후루가 한꺼번에 막 몇 개씩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좀 가다가 뭐 좀 공공 쓰레기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만들면 분명히 여기다 우리 집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서울에는 공공 쓰레기통이 좀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은 그 이후로 사실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서울의 공공 쓰레기통이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각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리에 쓰레기통이 거의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컵 문제나 탕후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해결될까? 여러 군데에서 그걸 해봤는데 쓰레기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통 자체가 이제 우리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되는 장소로 변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라고 뭐 생각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봤을 때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 자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효과를 본 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쓰레기통을 버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해결책은 아닌데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만들어지면 거기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거리에 쓰레기통만 생기면 탕후루든 뭐든 해결할 거라는 건 솔직하게 답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제 탕후루 때문에 생기는 쓰레기 이걸 처리할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탕후루 때문에 전 탕후루를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는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탕후루든 뭐든 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저희 원칙이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탕후루를 계기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생겼으니까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홍보만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하려면 지금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이야기 하시는데 그 CCTV 같은 경우에도 그 이동형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요즘은 자원봉사자들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관련된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새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좀 약간 있는 걸로 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간이 함께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거리에 담배꽁초든 뭘 버리면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벌금을 사실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 벌금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안 계시거든요. 다른 외국 사례처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몇백 만에 거의 보인다면 그게 사실은 좀 몇 개가 좀 보인다면 시민들이 저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와 계도와 그리고 단속과 현실화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간다면 저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싱가포르는 뭐 정말 쓰레기 버리면 벌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